산속에서 나이덕 작품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산속에서 나이덕 제목을 봅시다. 산속에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 산속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산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나이덕 시인에 대한 설명은 대학 교수이자 시인이자 현재 살아 계시고요. 어떤 걸 좀 기억하면 좋냐면은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 뜻 아세요? 어떤 불쌍한 사람들, 좀 약한 약자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먹고자 하는 그런 시들을 좀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옆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작품 제목과 시인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좀 얻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시 전체를 구조를 보았을 때 1, 2, 3, 4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연마다 여기는 삼행, 여기는 사행, 여기는 삼행, 여기 3만 좀 사행이고 나머지는 삼행. 그래서 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4연 13행 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눈을 딱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모란피기까지는과 다르게 수미상관 아니죠. 1과 4가 다르죠.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인 형태 쭉. 나무를 볼라 하지 말고 숲을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가지세요. 자, 이제 본문 텍스트를 좀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얘기를 좀 앞에서 할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으로도 잠깐 남길게요.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선생님 제자 중에 좀 한 학생이 선생님을 하루는 초대장을 주더라고요. 무슨 초대장이었냐면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에 자기가 편지 쓰기 이런 그런 봉사활동을 외국에 이렇게 불쌍한 밥 못 먹고 핍박받고 뼈 앙상하고 가난한 그런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애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걔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편지 써주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돈도 보태주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계속 해왔던 이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이것들을 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그걸 전시하고, 그걸 이제 하는 어떤 페스티벌 같은데 담임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애들도 좀 그렇게 컸으면 해서 애들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돕는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영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그 감사함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고등학교 오빠가 도와주는 게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그게 고맙다는 거죠. 다시 시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에 처해 본 적이 있죠, 나름. 그런데 이 시에서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화자는 이런 세계를 보는 화자인 거예요. 이런 사회 현실을 보는 화자인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대상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대상을 도와주는 사람들 상상해 보세요. 산속은 밤이 되면은 컴컴하고 앞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등불이 하나가 밝혀주는 거죠. 그 등불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 등불은 나를 향해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등불까지 갈 수 있게끔,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힘을 줍니다. 자, 그럼 이 등불은 나에게 희망이자 곧 힘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길을 잃다 시련을 얘기하겠죠. 시련, 고난,
시련, 고난, 뭐 많아요. 외로움, 절망. 이 안 해본 사람,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절망을 안 겪어본 사람, 외롭지 않은 사람, 너희는 모를 거다. 니는 알 수가 없다. 왜?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그 길 끝에, 그 길의 끝에 저 멀리서 밝혀져 오는 이 불빛의 따뜻함을 했어요. 자, 여러분, 따뜻함을 을로 끝났어요. 우리 앞에서 했죠. 예, 뭐가 나와야 돼요? 도치법.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리라가 서술어죠. 그러면은 니는 모를 거다. 뭘? 따뜻함을 모를 거다. 이렇게 돼야 되죠. 바뀌었죠. 예, 도치를 했습니다. 자, 불빛 볼게요. 불빛은 희망이자 위안이자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따뜻함도 긍정적인 시어고요. 자, 멀리서 밝혀져 오는 그 불빛의 따뜻함. 그 따뜻함을 길을 잃어보지 않은 그 사람은 모를 거다. 전체적으로 이 1년에서 봤을 때 도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년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1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둡다 그랬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서 보이는 그 불빛의 따뜻함을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죠. 각 연에 대한 요약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연 가볼게요.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자, 어둠, 자, 불빛과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시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고난이죠. 슬픔이고요. 시련입니다. 부정적인 시어죠. 누군가 맞잡을 손. 자,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희망이자 위안이자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죠.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연결되죠.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인간은 결국 이 문장이요.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 결국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표현이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식 아닐까요?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이 새로운 발견을 여러분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 독자들아, 너희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좀 여러분 적을 수 있게 한번 말을 해보면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어는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요.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3연으로 갈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 위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자, 여기 이 작은 지붕 보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다, 비교, 우리 영어 할 때 그 댄, 뭐 ER 댄처럼 비교죠. 거대한 산줄기랑 비교 대상이에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거대한 산줄기가 큽니까? 작은 지붕이 큽니까? 여기 아예 딱 나와 있죠. 작다, 거대하다. 거대한 산줄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자, 거대한 산줄기를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뭐 굳이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떤 재벌이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가난한 아이를 도와줬어요. 한 번에 1억 딱 쏴줬어. 자, 그런데 그 한 번이 그 아이에게 떨어지는 거는, 불쌍한 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렇게 한번 일시적인 그런 도움은 바로 거대한 산줄기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편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은요, 그 선생님 제자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작지만 계속 이어졌던 그런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거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작은 지붕들은 나를 감싸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감싸주는 어떤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고요. 거대한 살줄기는 위안이라기보다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약간 어떤 위압적인 위압? 어떤 부담스럽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거대한 산줄기는 어떤 위압적인 그런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존재보다는 얼마나 큰 힘으로 그러니까 거대한 산줄기는 여기서는 어떤 비교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거대한 산줄기는 부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죠. 작은 지붕들은 긍정적인 시어고요.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역시 계속 도치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도치고요. 도치법까지 적을게요. 도치법. 네. 자, 사면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되어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보시죠. 여기 이 것을 목적으로 딱 끝났죠. 요거의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 쭉 올라가 보면 결국 산속에서 본 사람은 알리라에 걸리네요. 너는 알 거다. 산속에서 맞아본 사람은 주어는 알 거다. 뭐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먼 곳의 불빛이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먼 곳의 불빛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니까 어때요? 좋은 긍정적인 시야겠죠. 먼 곳의 불빛, 먼 곳이 수식하는 불빛 동그라미 여기 치셔도 되고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나그네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존재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야 될 게 쉬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그네를 쉬게 한다 하니까 쉬게 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 자칫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언급했었던 바로 일시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요. 나그네를 잠시 쉬게 하는 거는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근데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하게 해주겠죠. 일시적으로 편하게 해준 반면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계속 걸어간다. 이거는 지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뭘 주나요? 희망과 힘을 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먼 곳의 불빛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연을 요약하면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 원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끝.